경기도 한 마을.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을 찾았는데요. 막혀 있는데? 저게 다 뭐죠? 이상한 잡동사니들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일로 못 지나가겠는데요. 잘 못 지나가겠지. 예. 나 있는 길 맞는데? 분명 지도에도 나와 있는 길. 하지만 각동 잡동사니로 막혀 있어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길이 아닌 옆에 밭으로 이동하는 제작진. 아, 밭으로 가네요. 길이 아니니까 걷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을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즈넉한 2층 집. 20여 년 전 뒷집 부부는 조용한 이곳이 마음에 들어 터를 잡았습니다. 오래되셨나요? 양주에서도 최고 좋은 청정지역이잖아요.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탐복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았죠. 2층 집이라는 환상이 있잖아요. 저는 2층 집이라는 집도 있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제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시키는 환경도 좋아서 되게 기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았답니다. 바로 앞집 남자 강 씨가 길을 막기 전까진 말입니다. 몇 년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년도에 2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몇 월쯤이에요? 7월이죠. 7월이죠, 7월. 뒷집 주변으론 산과 밭뿐이라 다른 길이 따로 없는 상황. 그래서 앞집 남자가 맡고 있는 이 길이 이 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데요. 앞집 남자는 가족들 차까지 총동원해 이 유일한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막아놓은 길을. 거예요?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이제 집기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문안에서 막 집어던진 거예요. 뭘 집어던졌어요? 유리 조각도 던졌고요. 자기 인간 고철 저희 눈에 보였는데 자기는 또 보석이라고 하겠죠. 그럼 그런 거 막 던지고. 차로 막는 걸 넘어 길목에 각종 잡동사니를 쌓기 시작했다는 앞집 남자. 아이고, 아유, 지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별게 별게 다 있네요, 진짜. 저 그런 걸 왜 쌓아두는 겁니까? 이른을 넘긴 부부. 무릎 수술까지 한 아내는 길이 막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그래서 다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제가 무릎 수술하고서 운동하느라고 여기 꼭 두 바퀴씩 돌렸는데 이 사람하고 싸워서부터 밖으로 못 나가요. 생활에 있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생필품 살아나르기가 제일 힘들어요. 무거워가지고 아, 그 배달이 배달도- 못 와요? 여길 못 들어오니까 저기서 우리가 날려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난리 나니까. 실제로 인터뷰 도중 배달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배달 물건을 받으러 늘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데요. 이야, 아이고. 그런데 그때 앞집 남자가 차로 남편의 앞을 막습니다. 못 아이고, 가게. 뒤이어 다른 차를 동원해 철저하게 막는데요. 아,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결국 물건을 가지러 집 밖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아, 배달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야 하는 상황. 택배 우편물 등 그 어떤 것도 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휴. 이게 무한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배달이 여기 집 앞까지 안 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지. 앞에서 지금 또 이거 들어오는 거 보고 차를 갖다 또 막았으니 뭐. 매번 저러는 거예요? 그치. 저런 식으로. 길이 막혀 생긴 것은 불편한 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새벽에 쓰러져가지고 119 불러서 응급실 갔다 왔어요. 구급차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축하고 소방대원들 부축하고 갔다 왔어요. 아이고.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앞집이 막아둔 물건 때문에 부부의 집 앞까지 진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결국 아내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까지 겨우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적인 거를 검사 다 해봤는데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정신적인 걸 소방대원들한테 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막 물었어요. 앞집 남자의 행동은 길 막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지나가면 마주치면 욕해요. 욕하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차 문 열고 야 하고 가요. 그냥 안 가. 눈에 띄면 무조건 여기야 눈에 띄면. 길 가다가도?
그럼 길 가다가 수차례지. 내가 9년 전에 암 수술했거든요. 저 집 아들이 나보고 너 죽지 왜 안 죽니 암 걸렸으면서 너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며칠 전에 그랬어요. 그런 말까지 듣고 살아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 너무 안 됐지만 저희 그 애 5살 애기도 너무 안 됐어요. 엄마 집에서 볼일 보고 애기랑 카시트하고 해질무렵인데 내려오는데 안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앞진 남자의 길막음. 운전 중이던 남자는 차를 멈춘 채 비켜주지 않았다는데요. 아이고. 애기 울어요. 아줌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차를 어떻게 하나요? 막힌 길 너머에 있는 바깥도로에서도 저렇게 또 막았다고 합니다. 길에서도 욕하고 차 안에서도 욕하고 그냥 대놓고 욕하고 입버릇처럼 욕을 내뱉는다는 앞진 남자. 욕이야 못 들은 척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만 떠올리면 눈물이 앞서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이고 왜 그래 이 할아버지야. 근데 대신에 나 들어온데 우리 엄마 욕을 해. 네 엄마 근데 내 거야 그러는데 참 진짜. 돌아가시면 엄마는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직접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이승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뭐 취재한다고 얘기가 돼서. 네네. 내가 지금 한 5년 동안 그 사람한테 시달림 당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아무 때나 오신다 그러면 만나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제작진을 만난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를 저 뒷집하고 분쟁이 있음으로써 저 집을 내가 악마라고 좀 칭하고 싶어요. 남자는 도대체 왜 물건을 쌓아 길을 막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 조경석에 이게. 아, 조경으로 이거 해놓으신 거예요? 예, 예. 이게 조경석이에요 다. 이게 별로 안 예쁜데 지금. 아니 안 예쁘죠. 선생님 모르니까 안 예쁘다고 그랬겠지만 나는 이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저게 이뻐요. 아, 조경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그냥 같은데요. 잡동사니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이상하게 보인 건가요? 이게 다 꾸민 거예요. 화석 지금 저 화분 넣고 그러는데 지금. 돌은 예쁜데 이렇게 그냥 두니까 이게 땡 막아놓은 것처럼만 보여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겸 경계 표시할 겸 이거 둔 거예요. 내 땅 경계라는 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내 땅의 경계 표시를 위해 물건을 쌓아 막아왔다는 남자. 하지만 뒷집 부부는 앞집 남자의 내 땅 구분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앞에 소유인 거예요, 전부 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측량하니까 반은 땅 반은 나라 땅이더라고요. 나라 땅. 아, 반이 나라 땅이에요? 이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쓴 국어예요. 자기 도로도 아니고 국어에다가 좀 차에다 세우는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지금. 앞서 강 씨가 맡고 있던 땅은 바로 이곳. 그런데 이곳은 강 씨의 땅과 하수로 길인 국어, 곧 나라 땅에 같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앞집 남자는 본인 땅과 나라 땅인 국어에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나라 땅이었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라 땅까지 막은 앞집 남자를 고소한 가족들. 현재 두 집은 소송 중입니다. 치워라. 1심에서? 네, 1심에서. 치워라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앞으로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차를 갖다 막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고 판결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다. 그 결과 1심에서 앞집은 차량이나 물건 등으로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로지 교통 방해의 목적으로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치워라. 안 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판결 결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총 얼마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2억 3,800이 됐어요. 1심 이후 통행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2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심의 결과가 이미 설치해둔 방해 목적물이 있다 한들 우리는 옆으로 가도 되고 실질적인 방해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셨어요. 옆으로 가라고요? 재판부는 현재 길 옆에 있는 땅에 진입로를 만들어 뒷집 부부가 통행하라고 한 겁니다. 부부는 길을 만들려는 노력도 했지만 그마저도 무산됐다는데요. 네, 어떻게든 길을 다니려고 노력해봤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공사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공사까지 막은 거네요.
당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설업체 대표 최 씨를 만나봤습니다. 길을 넓혀달라 그래서 불러서 왔는데 뭐 지나가가 바에 얼마나 넓히는지 알 거냐. 그것도 못 들어가게. 아, 내가 차를 막아놨잖아 여기다. 새 오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 내 땅이니까 들어가지 말고 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 땅이니까 들어가지 말. 이 양반아 여기 국이지 아니야 여기는. 자기 왜 못 들어가게? 나도 그래 밀었어. 내가 국이지 들어가야 되지. 못하고 장비 다 갔지. 그대로. 그럼. 2심 이후 앞진 남자의 길막음은 더 철저해졌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막아버렸네요. 참. 결국 시청에선 그가 국어에 쌓아둔 물건들을 치우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하는군요. 결국 시청 직원들이 다시 오기로 했다는데요. 그리고 2시에 건축가의 과장이 오신 시청. 시청에서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저거 저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해보려고. 대화도 하고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국어에 쌓아둔 물건 때문에 시청 직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치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뒤에 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공무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스트레스 가라고. 나는 동의 안 했어. 역시나 힘들어 보이는데요. 물건 치우는 걸 거부하며 경찰까지 부른 앞집 남자. 저런데 하도 비난이 생겨가지고 이건 신랑이 끝에 물건을 남자의 땅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조심해 보려고. 그런데 앞집 남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다른 땅에 있다는 걸 치우는데 왜 거기 왜 들어가? 공부는 다른 땅에 왜 있어? 그걸 왜 벗은데 옮겨드리려고? 다른 땅에 왜 들어와? 야, 저 참. 물건을 치운 시청 직원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공시장 갖다 줄까, 과장님? 과장님 공시장 갖다 줘. 무슨 저 사기꾼하고 도둑놈하고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저 과장님 위해서 왔고. 아이고 시청 직원들이 참 힘들겠네요. 상황이 끝난 후 출동한 경찰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뭐 몇 번 하지 이게 뭐 수십 번 나왔을 거야 보니까 요걸 내가 계속 왔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나 한 저희도 지금 답이 없어 와도 맨날 똑같아 시청직원들 뭐 수시로 나오고 끝나질 않는 거죠. 4년 동안 이러고 지금 계속 진짜 오래가는 이 드물 이런 일이 없죠 저희도. 물건이 정리되긴 했지만 앞진 남자가 언제 또 길을 막아설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공권력으로 하니까는 조금 조심을 하시네. 좀 안 막힐까요 당분간? 안 막혀도 그건- 차가 못 들어오니까. 막고 보는 사람이니까 뭐 예측 못합니다. 길막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일반 교통 방해죄는 사유지거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하면 그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안에선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어를 막는 건 뭐 어떻게 못하나요? 이 국어를 막는 행태 자체가 행정적인 처분이 따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거에 대한 변상감을 부과한다던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막기 전까지 어떤 사전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 너무 답답한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앞집 남자가 나라 땅까지 막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왔을 때 보니까 배달 오자마자 선생님이 여기 차 막고 저기 차 막으시던데 그건 뭐예요? 저기 차 막고 여기 차 막고 막을 일이 없어요. 이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여기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 저 직기를 저기 다 막았는데 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선생님이 막아놓으신 거잖아요. 예.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집에서 막았어요 1차. 뒷집에서 막았다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길은 뒷집에서 먼저 막았다며 제작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놨던 거예요. 그저께까지.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닐 데 없다고 쇼를 부린 거예요. 저 집에서 여기를 뭘 막았었단 얘기예요? 네, 여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저께까지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앞집에서 쌓아둔 물건 사이로 뒷집이 막았다고 하는 물건이 보입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싹 두셨어요? 네?
두셨고 네. 샘은 길 안 막으셨어요? 네. 4년 동안 못 막았다니까. 제작진은 앞진 남자의 주장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막힌. 요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앞에 요 앞에? 2개. 요렇게?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해놨으면 사람 다닐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 공 먹을 때 저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다 선생님 거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몸에 드시면 나중에 소수로 써요. 그냥 담당이 PD 담당 그냥 소수로 써 쓰고 싶은 대로. 제대로 된 답변 대신 자리를 피해 버리는데요. 물어보는 얘가 어떤 얘기하면 자꾸 무슨 딸리냐부터 자기 얘기하고 있어. 왜 여기 옆집 사람들 지나다닐 때 욕하시는 거예요? 말귀라 뭐라 들어? 당신 뭔데? 당신 뭔데? 돈 먹고 나왔어? 대화가 되지를 않네요. 예. 아니 왜 죽였다 그러지? 아이씨 무슨 자꾸 네 엄마 죽였다 그래. 가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씨. 너 얘기야 너. 선생님 혹시 네 엄마 죽였다고 그딴 소리 해. 참네. 제작진이 재차 질문하자 불같이 화를 내고 들어가 버립니다. 전문가는 남자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손을 이제 허리에 올리고 크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목을 드러내고 목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강함을 드러내는 바디 랭귀지인데 그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분의 성향 역시도 되게 권력가, 지배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인생은 정글이다. 그 정글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단순히 그냥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건 자파들의 일이라는 우리 한국 갑질 최고의 갑질을 해도 말도 못하고 소리를 못 내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파도 일가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요? 했네요. 개인의 사견이 아닌 수십 명 주민들의 증언과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 발표를 하는 우리 발표. 첫 번째, 불법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예요? 나 씨는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로 가파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물을 무분별하게 투여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전 그 이장님이라는 분의 사모님께서도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이야. 그 외에도 상습철도, 영업방해 및 특수협박, 공금횡령 등 인구 22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안에서 한 일가가 벌였다고는 믿기 힘든 일들이 1시간 넘게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섬 가파도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김씨 일가. 그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아, 이분들이신가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네, 힘들어 보여요.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도 병이 난 것이 낫질 않네. 어림없는 소리를 참 많이 했지. 하여튼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F4용지로 쓰게 되면 한 10,000장은 될 거예요, 그게. 내 그 억울한 사연을 다 적으면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기자회견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식당에 이제 뭐 문신한 남성분들이 찾아오셔서 가게 앞에서 담배 피면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했고 술 마시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바닥에 뭐 침도 뱉고. 네, 빨리 와주세요. 아, 진짜 놀라셨겠어. 성공한 얘기가 참 그 사람들 오니까 한참 막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아이고 분위기가 무서웠죠. 막 문신하고 이 동네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조국이라 그러니까 아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겁나가지고 자기도 했을걸. 그날 밤 화가 난 김씨 일가의 큰 아들이 남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야 여기가 만만해 보여? 사장님이라고요? 아니 이게 화가 날 만 하잖아요. 너 오늘 식당에서 어떻게 했어? 저 오빠 만만해 보이냐? 야, 너 푸른이하고 행패 부리나? 실제 혼자로 갔죠. 예. 혼자 갔고 나중에는 여기 일 도와주는 분이 걱정돼서 데리러 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커피 마시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돼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단지가 그렇게 뿌려지면서 할 거라고는 전혀. 전단지요? 무슨 전단지죠? 이거는 동네에 뿌려진 집집마다 뿌려진 의문의 전단지. 내용은 더 황당했다는데요. 아, 건달 대여섯 명을 동원해 회칼, 쇠파이프를 들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날짜도 좀 이상합니다. 어린이날 왔다고 했는데 3월 6일이에요.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남자들이 섬을 나가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양손 가득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야. 약 한 달 동안 가파도에 머물며 섬 전역에서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다는 이들. 여기 문 열려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저 앞에 피켓 쫙 널어놓고 본인들 이렇게 서서 점심시간 이렇게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고 또 우리 식당에 손님이 덜 있을 때는 청보리밥 그다음 여객터미널과 심지어 김파란 씨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손님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다른 주민들 장사도 못하게 다른 민박들을 다 타버리고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묻어버리고. 그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진짜 한참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럴까? 왜 그러는 거죠? 급기야 나영순 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 와 고소장까지요? 사실 저 불법 의료 행위는 30년 전 섬에 보건소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벌금형의 처벌도 받으셨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김 씨 일가를 알아온 가파도 주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분들은 안 믿었어요. 예, 그게 너무 엉뚱답해가지고 안 믿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좀 남 해코지도 안 하고 뭐 동네에서 그냥 어울려서 잘 살아요. 그렇게 의미했어. 옛날에는 밀사로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행위했으니까. 그러나 이들선 어쩔 수 없이 가파도서는 섬에 살정하면은 어디 물들여다 내버려도 코바가 물이 못하니 놈은 막 환망해서 부대기 잡는데 소라 막 잡는데 어떤 배탐 나가줄 거라 어떤 걸 거라 이거 하고 나도 사정하면 맞아야지 하고 나도 놔주면 다 물들여면 돈 벌고 하는 거지. 가파도 실정 그러지는 몰라. 그런 건 다른 사람은 모르네. 나영순 씨한테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응?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똑바로 말해요.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예전 그 이장님이라는 분의 사모님께서도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언급된 이장의 아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나영순 씨 의료 행위 때문에 어머님이 별세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예. 어머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금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올해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어머니 살아계신데 무슨 뭔 소리냐고 내가 욕 좀 했는데.
김 씨 일가와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진용 씨.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 김진용 쌤 되시죠? 예. 저희는 MBC 실화탐사대인데요. 서울 계시면 한번 예. 만나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만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일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제작진과의 만남을 흔쾌히 수락한 김진용 씨.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지. 그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 문물을 감정하고 기획, 전시하는 단체의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호업체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시는 일이 많네요. 김진용 씨는 어떻게 가파도에 사는 김 씨 일가를 알게 된 걸까? 님께서 가파도에 뭐 땅을 찾으러 지금 가는데 일을 좀 보고 오시겠다. 그렇게 해서 땅이요? 갑자기 땅 얘기가 왜 나오죠? 1년 전 김진용 씨가 활동하는 단체의 명예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양 씨. 그녀는 30년 전에 가파도에 사둔 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뭐 무작정 식당, 카페 뭐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좀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물들은 저희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180여 기의 고인돌 중 무려 135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는 가파도. 김진용 씨는 양 씨와 함께 박물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거주자만 그 등기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영순 씨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언니 어디 땅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땅을 씨의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땅을 산 거죠. 과거 실거주자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가파도. 양 씨는 나영순 씨를 통해 가파도 일대의 52필지, 현 시세로 35억에 달하는 땅을 대리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전 나영순 씨가 구매한 땅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양 씨.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땅을 준다고 이제 했는데 2필지밖에 없다. 이거 다 팔아버리고 2필지밖에 없는데 하고 뭐 주저앉았대요. 땅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발뺌을 했다는 김 씨 일가. 그들이 소유한 땅은 정말 양 씨의 차명재산이 맞는 걸까? 옛날에는 아무도 식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만 하니까 1년에 밭 하나 사고 1년에 집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인데 자기가 다 사줬대요. 내 이름으로 된 거는 전부 자기 땅인데 가로채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 가파도에서. 아니 가파도 무슨 이 집 가는 게 무슨 벼락부자입니까? 이게 땅을 내려놔고 하면 어느 땅인지를 뭐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가파도의 모든 이게 다 우리가 팔아먹고 뭐하고 한 땅이라고 우기니 그렇지 않고 그냥 가파도의 모든 52필지 8만 평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김진용 씨는 나영순 씨와 양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날씨인데 경 전화 오면 꽉 무슨 일이 꽉 이제서 나타나. 아이고, 저는 여기 일어나 저러나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 말고 와 그냥 언니 한 3억 가정만 해결했어 와. 뭐? 농협에 간 뭐. 아이고, 얼굴에 나가 무슨 뭐가 있나 걔 그만 알아. 억지하지 말고 언니 억지나 많아. 언니 지난마 한 3억 가지고 오고 해결하라. 그냥 3억을 주면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당사자인 나영순 씨는 뭐라고 말할까? 어머니 맞으세요? 여기 통화 목소리? 예. 맞으세요? 예. 언제쯤 통화하신 걸로 기억?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한 3월인가. 작년 3월? 예.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민박집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다는 두 사람.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이런 글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를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그렇게 받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도장만 같이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나영순 씨. 양 씨는 그런 나영순 씨를 속여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일본에 가셔서 계시고 엄마 혼자 있을 때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받을지들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농협에 대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출 이자가 연체돼 날아온 독촉장도 읽을 수 없었다는 나영순 씨. 결국 그 일로 집 한 채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는데요. 난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너무 나를 운영해 먹었어. 너무 억울하니까 너 3억 가져와서 해결하라고 나 그렇게 말했어. 바로 이 집이 김 씨 일가가 양 씨 때문에 날려버렸다는 집입니다. 그런데 양 씨는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김 씨 일가가 양 씨의 차명재산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요. 그 지금 하는 데가 현지에서 거주하던 별장입니다. 그 나영순 씨는 이제 이 식구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본인이 거기서 그 펜션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을 다 다른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넘겨줘가지고 라는. 김진용 씨의 말은 사실일까? 별장을 샀다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작년 가을인가 와서 나한테 뭐 자기 집이었는데 그 뭐 나영순이가 팔아 뭐 그거 사실 확인서를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 그거 못한다. 내가 당신 뭐 그 땅 살 때 나 계약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인을 해주냐고. 어찌고 저찌고나 우리 나영순이한테 산 게 아니고 농협으로 가서 계산해서 샀어요. 그때 우리 한 달에 그때 돈 50만 원씩 매달만 다 갚으면서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럼 나영순 씨한테 산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출 담당했던 직원이 직접 확인서를 써줬다고 해요. 나영순 씨가 농협에 3천만 원을 갚지 못해 가파리에 있는 주택을 강제로 처분했다는 확인서입니다. 왜 내가 놈이 집을 팔아먹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살 죽고 싶을 심정. 저는 다시 얘기를 하라고 하면 300억, 3천억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엄마는 이용하기 좋은 순진하고 멍청한 동생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취재 중 과거 양 씨에게 나영순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다 제주도에 온 뒤 양 씨에게 전 재산을 날렸다는 김남순 할머니. 지금 92대 다 돼갑니다. 89세예요. 그 인간 얘기를 하려 하면 내가 금방 죽을 거예요. 내가 늙어가지고.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주를 해주니까 내가 한번 넘어갔지. 막 그때 몰라가지고 고맙다고. 그때 선진하게 보이고. 한국어도 제주도 지리에도 서툴렀던 김남순 할머니. 양 씨는 가족 이상으로 할머니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양 씨를 믿고 땅 문서를 맡겼다는데요. 문서를 도둑질을 했다니까. 선생님 집에 있는 거야? 양 집에 금고에다가 맡기라는 거를 다 그냥 지가 마음대로 들어먹어가지고 그 소리를 다 지가 저희 도둑질을 해가지고 팔아먹었다니까. 그때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니까 지금은 수십억이죠. 아이고. 와,
충격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는 제주도에 눈길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내가 바보니까 그랬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기 쉬워서 했지. 난센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당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돼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파도 전쟁. 땅을 다 팔고 없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녹취는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판 것도 없지만 그 녹취를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주 가파도에 유명 식당이 있는 수십억짜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4월 가파도 땅 전쟁에 연루되었던 11명 중 양 씨를 비롯한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양 씨 측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라는 그 녹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 씨가 이제 아이고 나 죽었네 하시더라고요. 통화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땅 다 팔고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2필지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분명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김진용 씨,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2월 초인가 2월 7일인가 그때 처음에 하셨을 때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그 음성을 찾았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그 막내 아들 이게 다 쉽게 좀 밝혀지고 풀릴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내주기 전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것도 이 녹취도 없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나오면은 들을 수 있죠. 나오면.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진용 씨. 그는 SNS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공소 사실 자체가 거의 80% 이상이 거짓이다.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됐을지언정 기초 사실 자체가 왜곡이 된 거는 저도 참을 수가 없고 이것까지는 제가 꼭 밝혀내고 이제 손을 깨끗이 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에서 40몇 년 전부터 진짜 일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 일에 공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섬 가파도. 이 섬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요?